네, 이어서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왜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드렸고요. 제2강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역개발 사업의 재료가 되는 우리가 공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또 공유 자원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공유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는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다. 그 주민들은 주민등록상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자, 이용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지역 주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이 이용하거나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개발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역 개발 사업을 할 때 특히 중심지 사업은 그래도 오창이라는 전체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로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 지역사회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을은 기본적인 어휘가 같은 우물을 사용하는 범위라고 예전부터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같은 우물을 사용을 하려면 그 물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야 되겠죠. 그 거리가 보통 아무리 길어도 15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 마을에 우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우물을 자기 집에 파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예전에 상하수도가 완비되기 전에는 사실은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날라야 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념을 보면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공동체로서의 집단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시공간적 공유, 시공간적 공유라는 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거쳐온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을 공유하고 있죠.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공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의 경제 활동을 했죠. 우리가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마을 하면 비슷한 일을 했었죠. 대표적인 게 농경사회, 그 다음에 뭐 상인들의 그 시장, 이런 데가 다 비슷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와 소속감이 있었죠. 이 마을, 이 시장,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지역성, 같은 지역, 그 다음에 공생성, 같은 일을 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공속성, 동료의식이죠. 거기에 그 집단에 내가 속해 있어 라는 그 동료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뭉뚱그렸을 때 바로 공동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지리적 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의 유대, 이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리적 변수, 사회학적 변수, 문화심리적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결국은 같은 장소,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 각자가 개인적 삶을 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준다 이런 뜻이죠. 상호작용은.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의 생활 양식, 공동의 공간, 정서적 친밀감, 소속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유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 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소규모 집단일 경우에는 이 친밀함,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규모로 어떤 동호회나 이런 거를 하시면 이런 위에 있는 내용들보다도 특히 이 친밀감이 굉장히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지역 사회라 하면 지역 차원을 가지는 사회 조직 단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으면 마을, 촌락, 읍시, 보통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읍시 등 이런 행정 단위 구역 명칭의 범위,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적 사회, 지역을 인연으로 하는 사회죠. 그죠? 지역을 근거로 하는 사회. 그래서 정착의 의미를 가질 때는 이게 농경민의 지연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구역의 단위 정도의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을 공동체의 개념인데요. 이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은 마을의 개념과 공동체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의 마을 공동체는 대부분 자생적으로 생겼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사회, 시장 이런데 특히 그거를 누가 의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물론 현재는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마을 공동체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소규모로 만들어졌었던 거죠. 자, 일상의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과는 상호 의존적인 생활 관계망이다. 자, 농경사회는 서로 도와서 품앗이나 두레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을 했어야 됐고요. 특히 시장의 경우에도 뭐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한다든지 공동으로 보관한다든지 이런 서로 의존해서 그 업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생활 관계망이고요. 또 커뮤니티이자 네트워크로서 물리적 제한을 넘어 안팎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까지 포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그죠? 공동체가 공동체의 범위 바깥으로 이제, 그죠?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특히 사익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네트워크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이득되는 것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을의 개념이다 그러면 어떤 지리적 범위가 있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지리적 경계를 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자기만의 그 공동체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 네트워크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는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참여 활성화 단계,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이런 지속적인 사업과 연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준주민 자치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비와 인력 구성과 회칙이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을 때 자치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그 단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치 단계를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를 구성하는 단체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재 오창읍 농촌 중심지 사업의 추진 협의체, 그러면 사실은
이 공동체 구비 단계와 이 주민자치 단계의 요 중간쯤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자치단체가 이제 자치단체의 성격까지 완전하게 갔을 때 요 형태는 이제 뭐 협동조합의 단계 요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을 공동체의 특성을 보면 마을 공동체는 일상의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고요.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마을 공동체는 상호 의존 관계,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직업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관계일 수도 있겠죠. 관계의 생활관계망 네트워크라는 특징이 있다. 네트워크, 서로 연결된 연결망이 있다라는 거죠. 마을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물리적 경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은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관계에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자, 우리가 오창 추진 협의회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농업협동조합, 마을에서 구성한 농업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이 마을 단위 혹은 마을 공동체의 형태로 구성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친밀감이나 지역적 유대감에만 의존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가입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동창회, 향후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오창에 오창 초등학교 동창회다 그러면 그 동창회원들이 오창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창 바깥에서도 살고 있지만 그 네트워크는 계속 오창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을과 공동체의 또는 지역사회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을은 장소를 기반으로 장기에 걸쳐서 형성되면서 자생적으로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만들어지고 그 기반은 주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는 형태를 보면 상호 의존 관계이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농업인 모임의 형태를 보면 그 마을 단위의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동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동체는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개인적 그 이익을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때 이 회원들은 그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유형이 유목민이 있습니다. 유목민은 떠돌아다니지만 그들 간의 이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하고 대표적인 게 향후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는 뭐 간단하게 어떤 이런 행정적 단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소속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오창 읍민, 어떤 지역 청년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그죠? 기반적 특성이나 형성 주체,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차이를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를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성격으로 여러분들의 모임의 형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형태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지역사회가 가장 이렇게 큰 범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사회 안에는 이렇게 마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안에만 형성된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이웃 마을과 연계됐거나 혹은 여러 마을을 연계해서 포함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 지역사회의 개념이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의 유형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현재 공동체는 추진협의체가 되겠죠. 이 오창 중심지 사업 추진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재료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자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원이라는 게 학술적 용어를 보면 공유지라고 합니다. 공유지.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그 방법, 규칙, 이런 것들을 공유화, 같이 사용하는 사람을 공유자, 공유자들의 모임을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유자들이 이용하는 자원을 얘기하고요. 공유화한다라는 것은 이 공유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실천하는 그런 활동을 공유화라고 하고요. 공유자라는 이 활동을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공유자, 그리고 이 공유자들이 모임, 이것을 바로 공유와 활동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공유지라는 게 공유 자원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지, 공유 자원이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원, 즉 토지, 숲, 황야, 광원, 물, 광물, 공기를 포함해서 사회적, 시민적, 문화적인 제도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공유지, 공유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공유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협동조합, 마을, 기업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정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분야, 환경 분야, 정보 서비스, 관광 교류, 마을 만들기, 제조업, 취업 지원, 육아, 평생교육, 예술문화, 공익시설, 과학기술, 중간 지원, 육아 지원 또 나오네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 주로 하는 게 공익시설 관리 사업, 이 정도, 아니면 요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것들, 주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창읍에 있는 어떤 공유 자원, 공유지를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자,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 이런 용어가 있는데, 배제성은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배제한다.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런 겁니다. 비배제성은 누구도 그 자원을 이용해서 빼지 않는다. 경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사유재, 이거는 개인 재산이잖아. 이거는 뭐죠? 경합해서 다른 사람 제외하고 나만 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 벌어서 자동차 사고 음식 먹고 옷 사고 장난감 사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재산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샀기 때문에. 비배제성은 뭐죠? 공공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 이런 거죠. 바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냥은 요즘에 사실은 이제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근대화 되기 전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냥이 직업인 사람들. 그럴 때는 이 국유지에서 이 사냥을 할 때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지런한 사람이 경합에 의해서 많이 가져갈 뿐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어업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사냥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공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클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원으로만 가입을 하면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배제하고 회원인 사람들은 같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유선 TV에 가입했다 그러면 가입한 사람들은 사용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못 쓰는 거죠. 그 대신 가입한 사람들은 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력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재라는 것은 누구도 배제시키지 말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 누구는 뭐 더 많이 지켜주고 누구는 덜 지켜주고 이러지 않죠. 치안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상파 TV 방송 누구나 KBS 방송 TV만 사면 누구나 공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 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창에서 우리가 오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오창 주민들 간에는 바로 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누구와 경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커뮤니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관리 규칙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규칙에 의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배제하거나 앞으로 돌아가서 누구나 배제하거나 누구나 경합해서 쓰지는 않는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규칙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핵심적 특징은 접근과 이용을 통제, 관리, 이전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 재산에 대한 접근, 이용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그 공유자가 공유지에서 얼만큼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얼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서 생선을 잡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예를 들면 꽃게가 산란할 때는 잡지 말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물론 부지런할 때 아무나 많이 잡아가면 되는데 고갈시킬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규정을 정하게 되는데 그 규정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얼만큼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유지에서 허용 규제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예를 들면 꽃게를 잡는데 꽃게를 뭐 크기가 얼마 이상은 잡지 말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의 권리, 예를 들어서 판매, 임대, 기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유 자산이라면 그 양도의 권리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센터를 지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오창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규정을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히 규정된 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 경계라는 것은 꼭 공간적 범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집단적 선택 방식과 과정, 그 다음에 적절한 감시, 침해를 다루는 규칙, 그 다음에 사용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해서 권리를 포함해서 관리 규칙을 만들 때 누구나 그 참여시켜주는 그 공유자의 권리를 인정하자. 그 다음에 지역의 공유지는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그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이 하트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따서 바로 하트윅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윅 규칙을 한번 보면, 자, 재생 가능하지 않은 자원에서 나오는 지대, 이 지대라는 것은 반드시 이익이나 대가, 그 땅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지, 공유 자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대가를 그때 다 소비해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하지 않고 모두 소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소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될 경우에만 소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생산성, 뭐 임대비라든지 매출을,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이런 것들을 충당해서 저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고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유 자원을 이용할 때, 특히 재생이 되지 않는 자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대체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일부를 가지고 이 대체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창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유지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적절히 사용하거나 관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청지지 소유로 완전히 이관이 돼서 사용권이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이 개인에게 매각이 되거나 했을 때 다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다른 말로 공유지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감시의 눈을 가지고 잘 지켜가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오창 주민들께서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적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유지는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재생이 가능하고 또 고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연 공유지인 숲이나 물, 이런 것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자산, 시민, 문화자산, 지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서비스 제도까지도 우리가 현재 편리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룰을 어긴다든가 해서 그런 규칙들이 불필요하다, 변경하자, 없애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없어지게 되면 다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창 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공유지, 공유자원이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켜나가실 것인가 하는 거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합의하셔서 잘 만드셔서 그것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공유 자원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여기서 마치고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